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ES의 이명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우선 이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명이란 이제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귀 속 혹은 이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명이 만성적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 종종 이 이명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그리고 수면장애와 같은 기타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명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 및 상담 등의 치료 방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 이명에 대해 크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명의 발생 원인 또한 이제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으나 일부 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이명이 달팽이관 혹은 이 신경 손상에 따라 발생하는 이 청각피질, 오디터리 콜텍스 이하 AC의 그 과흥분성이 원인일 수 있음을 이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각과 연관이 없는 이 비청각 영역에서의 뇌 영역에서의 신경 변화 또한 이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이하 PFC가 가지는 이 오디터리 콜텍스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이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 혹은 이 오디터리 콜텍스에 TS를 인가함으로써 이명이 일시적으로 억제된다는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이명 억제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TES와 이제 그 TMS를 동시에 사용을 하여 이런 이명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TMS를 동반한 연구들의 경우 장기적인 이명의 억제 효과를 확인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 단일 TS를 사용한 경우 아직까지 이런 이명에 대한 TS의 장기적인 억제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대부분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TES 몽타주와 같이 각각 하나씩의 양극 그리고 음극 전극을 두피에 부착하여 이명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단일 양극 단일 각각 하나씩의 양극 음극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자극 전극을 이용한 단일 TES, TMS를 인가하지 않는 오직 TES만으로 이 장기적인 이명 억제 효과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9.18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총 44명의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패러다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별도의 패러다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뇌파 측정 또한 따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되게 다수의 이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명의 중증도 아니면은 뭐 이명에 따른 불안이나 이런 감정적 변화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설문조사 등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이 테네투스 핸디캡 인벤토리 THI 서브젝티브 테네투스 시비얼티 스케일 그리고 호스피탈 엔자이티 앤 디프레션 스케일 그리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클리니컬 글로벌 임프레션 스케일 CGI 등등 되게 다양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였으며 지금 저 HAD 그리고 CGI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다른 그 THI, STSS, VAS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베이스라인 모든 조건, 모든 실험 조건에서 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반면 저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HAD는 베이스라인 그리고 애프터 원 month 그러니까 자극을 인가한 이후 한 달 후에 방문했을 때에만 다시 수행을 하였고 CGI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5일 동안 인가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5일째인 그 날 그리고 자극 이후 한 달 그리고 세 달 후 방문하였을 때만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저 두 개 설문조사에 대해서만 왜 다른 조건들과 달리 저렇게 띄엄띄엄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본문에 언급된 바가 없어서 저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본 실험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실험은 연속적인 5일 동안 자극을 인가받으며 진행이 되었고, 자극이 종료된 이후 2번 다시 방문을 하여 저 설문들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총 이 실험을 진행하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장 첫째 날 자극을 인가받으러 오는 첫째 날 자극받기 전 이 베이스라인으로 한 번, 그리고 자극을 5일 동안 받고 마지막 날 한 번, 그리고 자극이 종료된 이후 한 달 후, 그리고 3달 후에 방문하여 한 번씩 이렇게 각각 4번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TDCS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TDCS를 인가함에 있어서 TDCS 조건과 쉔 조건에 대한 몽타주가 조금 상이하여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CS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단일 양극 스펀지 전극을 통해서 F3, FZ 그리고 F4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이제 양극 전극을 부착하였고, 그리고 음극 전극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터리 콜텍스에 대한 이 자극을 위해 T3, T4에 각각 하나씩 전극을 부착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2mA로 모든 피험자가 동일하게 인가받았으며,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TDCS 조건과 다르게 하나의 전극으로 이 프론탈 영역,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인가한 것이 아닌 3개의 전극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F3, FZ, F4에 각각 부착을 해서 자극을 인가하였으며, 음극 전극의 위치는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초 동안 램프업 한 이후 다시 자극을 종료하는 일반적인 쉔 조건의 램프업 다운 방법을 통해 자극을 인가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그 THI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른쪽에 3개의 항목이 각 이 THI 설문조사에 대한 TDCS 조건과 쉔 조건 사이의 차이를 P-밸류 차이에 대한 P-밸류 값을 나타내는데요. 어떠한 이 설문에서도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 TDCS 조건이 이명 억제에 큰 효과가 없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제 그 STSS, VAS, 그리고 HAD, CGI와 같이 이제 나머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표를 보았을 때, 모든 뭐 STSS, 뭐 VAS, HAD, CGI, 모든 조건에서 TDCS 조건이 쉔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명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통계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 VAS의 디스트레스라는 지수에서 타임 이펙트라는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런 타임 이펙트가 이명의 억제,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 효과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따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테이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테이블에 나타있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 본 논문에서는 TDCS, 본인들이 제시한 멀티채널 TDCS가 이명 효과를 억제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문이 될 수 있었던 그 노벨티로서는 본인들이 이제 본문에 언급된 바로는 본인들이 알기로는 이렇게 단일 TES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제 멀티채널 TDCS를 통해 이런 이명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로는 본인들의 연구가 그 최초였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최초라는 노벨티 때문에 이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Frontiers in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5.15 그리고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첫 번째 논문과 같은 TDCS가 아니라 따로 이제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이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는 이 자극을 인가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TS를 적용을 해서 이명의 효과를 이명 억제 효과를 확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통 이 신경 생리학적인 뇌파나 MEG 같은 지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이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이 이 이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 이명 환자들 중에서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들리는 환자군과 그리고 양쪽 귀에서 이 이명이 모두 들리는 환자군을 모두 리크루트해서 이명의 종류에 따라 이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그룹을 각각 두 개로 나눴는데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발생하는 유니레터럴 그리고 그룹과 그리고 양쪽 귀 모두에서 이명이 발생하는 입시레터럴 그룹을 구분하여 각각 6명씩의 이명 환자를 이제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각각 자극 전후로 5분씩 측정하였으며 자극 이 EEG 측정과 별개로 이 VAS라는 설문을 별도로 작성을 하여 이명에 대한 억제 효과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레스팅 스테이트 EC 그 중에서도 아이즈 클로스드 상태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으며 총 24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쉔 조건 같은 컨트롤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극 주파수는 250Hz로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극 기법이 상당히 좀 생소했었는데요. 이어 커널에다가 이제 자극을 인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주로 사용을 하는 뭐 스펀지형 전극이나 이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이어 커널에 이제 식염수를 채운 다음에 거기에 전극을 이제 담가가지고 자극을 인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해서 이제 에노드 전극은 이어 커널에 인가를 하였으며 음극 전극은 이마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부착을 하여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피험자 개별로 느끼는 통증 정도에 따라 0.14에서 1.08mA로 설정되었으며 자극은 총 4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는 이 부분이 그 논문에 정말 정보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되게 적은 양의 정보만이 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우선 이 측정된 데이터를 1에서 3초 구간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3개만 골라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분석을 세타, 알파, 베타 밴드에 대해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고 미니멈 그리고 최소값, 각각 주파수 밴드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 주파수 파워를 계산을 하여 자극 전 대비 자극 후에 이제 변화하는 주파수 파워를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ROI를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헤미스피어로 나눠가지고 이제 별도로 구분하였는데 아래에 제가 표시해둔 것처럼 이제 센트럴, 프론탈, 뭐 템포럴, 오시피탈, 프라이어토 오시피탈, 뭐 템포럴, 안테리얼, 센트럴, 포스텔리어 이런 식의 6개 ROI를 각각 레프트 헤미와 라이트 헤미스피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VAS,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이 아래 그룹 1, 그러니까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들리는 피험자, 그리고 양쪽 귀에서 이명이 모두 들리는 피험자 그룹 2 모두 자극 전 대비 자극 이후 이 VAS 점수가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 설문조사 결과로 봤을 때 해당 자극으로 인해 이런 이명
으로 인해 느끼는 통증이라든가 불편함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래의 결과는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나타나는 이 그룹 1 피험자군에 대해 알파밴드 주파수 파워를 나타냅니다. 이 주파수 파워 분석 중에서 이제 미니멈 그리고 맥시멈에 대한 분석 결과만 이렇게 나타나 있었고요. 분석 결과 왼쪽 헤미스피어에 대해서는 좌반구에 대해서 이 알파 대역의 최소 주파수 파워와 최대 어퍼 최대 주파수 파워 사이에 자극 전 대비 자극 이후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이제 따로 결과가 이렇게 피겨로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그룹 2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1, 그러니까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나타난 환자군에서도 세타 그리고 베타 밴드에서는 어떠한 이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된 바로는 이 이명 환자들이 정상인들 대비 이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이제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주파수 자극 전 대비 자극 이후 증가하는 이 알파 PSD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을 한 유의미하게 감소한 이 이명에 대한 통증 정도, 불편함 정도를 이제 근거로 본인들이 제시한 이 TES가 이명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를 한 두 논문을 보면 추후 제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이제 두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좀 추후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TVNS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TVNS의 대표적인 효과로 이 이명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추후 이런 이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관련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논문들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우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TLCS 관련 연구를 하다 보면은 행동적으로는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뇌파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충분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논문에서도 EEG와 같은 좀 생체 신호를 같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TDCS 자극을 인가함에 있어서 쉔 조건과 실제 TDCS 조건 사이에 몽타주가 다르게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쉔 조건이랑 TDCS 조건의 몽타주를 다르게 인가하는 경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몽타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마땅한 좀 근거 같은 게 좀 부족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분은 좀 크리티컬한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이 생체 신호 분석에 있어서 전처리 방법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전처리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냥 1에서 3초 쪼개가지고 그냥 3개의 에폭을 들어서 분석을 했다라고 돼 있는 게 전부였고 뭐 밴드패스 필터링 아니면은 다운샘플링 그리고 이 에폭을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뇌파 분석에 대한 신뢰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주파수 분석 또한 이 ROI를 구분을 하는 근거, 그리고 제시하는 이 피겨가 도대체 레프트 헤미스피어라고만 따로 이제 레전드로 달려 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치고 뭐 평균을 내가지고 이걸 산출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트래킹을 해봤을 때에도 유사한 뭐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겠지만 이 생체 신호 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추후 이런 논문을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좀 이런 전처리라든가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는 게 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논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